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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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위험에 방패가 되어줄 보험 전문가 우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고민과 궁금증을 바로바로 꺼내드리는 박세호 보험자판기 박세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은 보장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모든 국민이 적절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 전문가 최대호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선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보험 불만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유병자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정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로 남들 다 가입하는 보험, 나는 아파서 가입 못할 줄 알았는데 나도 가능하네 하며 더 많이 보험에 관심을 갖고 잘 보장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병력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체, 입원, 수술, 치료력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 사람을 유병자라고 칭합니다. 현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만약 병원에 다녀오고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건강체로 보험에 가입 심사를 보게 되면 보상이 안 나가거나 할증 또는 아예 인수 불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나온 게 바로 유병자 보험인데요. 우리나라는 20대부터 국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이 몰랐던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질병을 진단받고 계시죠.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요즘엔 성인병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도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엔 과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병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주기적으로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아무래도 이제 보험을 준비하시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30대 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현대 사회의 만성질환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식생활 습관 및 대사위험 요인으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건강한 분들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료나 보장의 범위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유병자 보험의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서 그 범위가 좀 많이 좁혀졌어요. 유병자 보험의 가입 조건에는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맨 앞에 3은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의사의 추가 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뒤에 5는 5년 이내에 암, 뇌, 심장 등 중증 질환을 묻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2는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력을 묻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1이 들어가는 경우 1년 이내에 수술을 묻게 되고요. 3년, 4년, 5년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으신 분들은 유병자 보험 가운데 선출자 선택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달리해서 충분히 확인하면 내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 6개월 이내에 입원과 수술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호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되는 질병이 보험사별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의 경우는 꼭 회사별로 조건과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앵커님, 보시기에 유병자 보험 좀 어떠실까요? 확실히 이전보다는 가입 조건이 좀 완화된 것 같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요즘에 유병자 보험 자체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모든 보험이 그러하듯이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단점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 보험에 비해 다소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웬만한 경증 질환의 경우 입원, 수술이 있더라도 예외 질환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점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초간편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 드리면 요즘에 암 진단을 받았어도 입원, 수술 없이 통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암 진단을 받았어도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입원, 수술이 없기 때문에 초간편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유병자 보험과 건강체 보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 간편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유병자 보험입니다. 이 약관은 어느 한 A사의 약관 중 일부입니다. 다른 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네. 네,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진단 확정되고라는 말이 숨어 있는데요. 건강체 보험의 경우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받아야 보상이 가능하지만 유병자 보험은 치료만 받아도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진단 확정이라는 단어의 유무라고 볼 수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보상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생기게 될 수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유병자 보험에서는 제가 세 가지 숫자 중 가운데 숫자를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다녀오시거나 입원, 수술, 약물 복용 등 알릴 의무 사항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조건이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 A 회사는 7가지, B 회사는 5가지, C 회사는 1가지만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잘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전보다 다양한 유병자 보험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또 이걸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병자 보험과 일반 보험을 좀 비교해 볼 텐데 좀 더 가격이 아무래도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에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네, 갱신형 보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오르는 보험인데요.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수록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하고 납입하는 총 납입 보험료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갱신형 상품을 좀 추천드리고요. 비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갱신형보다는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납부 기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젊은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은 나에게 있을 앞으로의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지 저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하실 때 돈을 돌려받는 환급형 상품이 아닌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장을 더 크게 받으실 수 있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이신 분들께서는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반면에 이제 젊은 나이에 계신 분들께서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팁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장을 더 크게 받는 걸 좋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좀 시청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엔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 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제가 앞에서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 게 바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평이상 고고당이라고 한번 칭해볼게요. 이 질환은 암하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지만 혈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진단받으실 확률이 40% 이상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고당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일반 보험보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시게 되면 40세 남성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인 이신염납 100세 만기 상품에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 2천만 원을 담보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비싼 일반 신사는 할증이 되었으며 97,100원이라는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수술을 2년만 보는 325 간편보험은 88,780원, 5년만 보는 355는 64,960원,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이번 수술을 10년 보는 상품인 3테노 간편보험은 58,840원인데요. 가장 비싼 일반 신사와 가장 저렴한 3테노는 약 4만 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20년 이상 납부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1년에는 48만 원, 20년은 무려 960만 원에 대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보험은 한 군데만 비교하시기보다는 여러 군데에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진행 후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셔서 위험에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앞으로 남은 미래에 위해 잘 준비하셔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충분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위험에 방패가 되어줄 전문가 우정현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박세호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호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필수 보험은 치매보험과 간호간병보험인데요. 설명드리기 앞서 한 번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사소한 하나하나가 불편하고 힘들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변화하면서 경험하셨던 그 사소한 불편들이 질병의 정도와 다친 정도가 클수록 그 불편 또한 더욱 커지겠죠. 보시는 자료와 같이 1인 가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즉, 점점 혼자 오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길어진 수명, 혼자 살아가는 삶 과연 축복일까요? 건강하다면 축복이겠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엄청난 불행이겠죠.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증가하는 데 비해 건강 수명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건강하지 않은 채로 길게는 20년 이상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혼자 살아간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시대이며 1인 가구들의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각각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사회 문제를 개개인이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험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치매보험과 간호간병보험을 필수 보험이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먼저 치매보험은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질병에 관련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의 필수 보험이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치매 환자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공적 지원만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간병보험은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있는 상황에서 질병 상해를 대비해 치료 또는 투병 기간 중 꼭 필요한 필수 보험입니다. 길어지는 노년의 기간, 1인 가구의 증가만큼 우리 가족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치매보험과 간호간병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많이들 걱정하시는 치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주변에 치매 걸리신 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치매가 드라마나 아니면 SNS에서도 자주 다루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은 제 주변엔 사실 없습니다. 평상시에 치매 환자를 보는 건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심을 갖고 보면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치매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중에서 치매에 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100만 명의 인구 중 3%가 치매 환자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2020년에는 동일한 국가에서 100만 명 인구 중 약 5%가 치매 환자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주로 노인시설, 요양원, 가정에서 가족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가족이나 치매 관련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아야겠죠. 치매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 번에 오는 것보다 인지 기능을 점차적으로 파괴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시간의 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족이나 환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질병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치료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큰 심리적, 감정적 부담을 줍니다. 현재 치료법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니기에 두려움이 더 큰 건데요. 제일 마음 아픈 건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설문조사를 봤더니 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가 치매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은 요양원으로 모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환자를 간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반대로 부모님의 설문조사표를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요양원에 가기 싫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네요. 지금 당장은 사랑하는 부모님, 내 가족, 당연히 내가 보살펴야지 그게 당연하지 싶지만 예를 들어 치매 증상이 케어가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슬픈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르신분이 이렇게 치매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슬플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케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준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우선 정확히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셔야 필요한 담보를 선택적으로 가져가시겠죠.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이나 CDR 척도 같은 기준들을 보시고 각 점수마다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하시고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를 우리가 선택해서 담보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치매보험에 있어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 이제 장점들도 알아보고 있는데 또 다른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리 직접 케어를 하고 싶다고 해도 전문 요양보호사들도 힘들어하는 간병을 일과 가정의 일을 병행하면서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간병인을 쓰자니 비싼 비용 또한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이 바로 치매 속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 장기 요양 등급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미만 인자가 신청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으로 주로 치매보험에서 말하는 경증 치매는 5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또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해준 장기 요양 등급을 이용하게 되면 급여 비용이 발생하는데 100% 지원이 아니다 보니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이 한 15%에서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적지 않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달 나오는 연금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시라면 본인 부담금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4등급을 받으시고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을 받으신다면 소득이 100만 원 늘어나서 부담이 없으시겠죠. 이렇게 된 경우 노후까지 같이 준비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험은 우리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가와 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재가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간병,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복지용구 단어가 생소할 것 같은데요. 노인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용구를 말합니다. 재가급여 복지용구는 대표적으로 미끄럼 방지 양말, 지팡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재가와 시설 중에 재가부터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헷갈려만한 하실 부분이 이 복지용구일 것 같습니다. 복지용구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시설로 또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시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요양원과 노인 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양병원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종류로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요양병원은 병원이기에 의료법 기준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의사가 24시간 상주해야 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시설을 설립하는 거고 의사는 없고 간호사만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를 주기 위한 시설인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시설 등급을 받은 노인분들이 입소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약관을 보게 되면 요양병원은 보험회사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의료법을 적용받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기에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시더라도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최근 요양병원에도 보장해준 특약이 나와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요양병원은 병원이라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설을 이용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실 텐데 재가는 15%, 시설은 20%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부담금이 있다면 본인과 가족들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설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 추가로 기타 비용도 발생되더라고요. 이 때문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중요하고 두 가지 특약을 같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는 완치가 없기 때문에 집에 있다가 결국에는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므로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매는 65세 이후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상해나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50에서 60대 분들에게 필수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젊을 때도 노인성 질환이 올 수 있고 65세 미만자도 노인성 질환이 생기면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기능은 납입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납입면제는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납입면제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64세에 가입하시고 66세 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다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매월 가입하신 금액을 10년 또는 종신토록 지급받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재가급여와 그리고 시설급여 특약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각각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다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치매보험과 이 간호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져보면 치매보험만으로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간호간병 이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데요.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 아나운서님 혹시 간병 파산, 간병 지옥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자면 간병 파산, 간병인을 쓰다 금전적으로 파산한다. 간병 지옥, 간병을 하며 지옥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즉 경제적 부담과 간병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말인데요. 간호간병의 치매보험과 비슷한 기능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치매보험은 치매와 노인성 질환에 국한되어 있고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이 아닌 상해나 기타 질병으로 고생 중인 분들이 가족 혹은 주변 지인분들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 네. 고생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거기다 입원비와 치료비는 실손 의료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간병비는 실손 의료비로 지원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개인 사비로 지불하셔야 되는데요. 이를 그만두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 월급 없이 모아둔 돈을 갉아먹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단보험금은 준비하시는데 간병비는 필요 없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평균을 금액을 알아보니 하루 간병비 1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이면 91만 원, 한 달이면 390만 원, 그 외 추가 요금들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도 과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문제는 뇌출혈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는 경우 1년 간병비 비용만으로 약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병원비는 별도로 납부하셔야겠죠. 형제끼리 나눠서 부담하더라도 적은 액수가 결코 아닙니다. 네, 간병 비용에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입원이나 아니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에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지만 간병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께서 스스로 지출을 하셔야 하고요. 거기다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1년에 약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비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큰데요, 전문가님. 이렇게까지 높게 비용이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표를 보시게 되면 최근 간병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을 뛰어넘었는데요. 입원 환자를 둔 가족들 많은 여름을 토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비용보다 더 적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 간병비 부담 체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96%가 넘는 비율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병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간병비 보험으로 준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병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병인 보험은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시 간병인을 병원으로 파견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간병인을 구할 필요가 없어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48시간 이내 간병인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간병인의 신원이라든지 능력이 보장되어 있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는데요. 48시간 안에 보험회사에 간병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입원하고 신청하면 하루 이틀 정도 간병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구하지 않아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 간병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를 원한다면 교체는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단점이라 한다면 간병인 지원 보험은 갱신형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3년, 10년 갱신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년 갱신은 아무래도 갱신 주기가 짧기에 저렴하고 10년 갱신은 갱신 주기가 길어 3년 갱신보다 가격이 나가겠죠. 간병인 사용 일당은 직접 간병인 업체라든지 어플을 통해 간병인을 고용 후 간병인에게 들어간 비용만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가입된 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보험의 장점은 비갱신형이라 가격이 오르지 않아 안정적인데요. 20년 90세 만기로 가입한다면 20년만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9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을 예측할 수가 없어 가입한 금액 이외 인건비 상승 부분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 이렇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각각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를 딱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방법일 텐데요.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을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 등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간호 간병하는 제도입니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전문 인력이 간병을 해준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자세한 장점에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먼저 제일 중요한 비용 절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개인 간병인 고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는데 하루 15만 원 지불하는 것에 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2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시간 환자 케어로 보호자가 상시 있어야 하는 간병에 비해 그런 곡충들을 덜 수 있습니다. 24시간 누군가 돌본다는 것은 굉장한 체력 소모인데요. 이를 전문적 인력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체적인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 간호 인력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조무사의 서비스 제공으로 한결 마음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위생에서부터 식사 보조, 약 복용까지 손 하나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대상은 중증도와 질병군에 제한 없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장점으로는 외부인 출입 통제의 감염에 대한 위험 감소하고 전문 인력에게 기본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면회가 제한적이고 1:1 케어가 불가능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보험, 간호간병보험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칭찬보험인 간병보험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최대호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운전자 보험을 설명하기 앞서 아나운서님, 혹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좀 알고 계신가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자동차와 운전자 보험인데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이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두가 가지고 계시겠죠.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고요.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길 내가 가입하고 내 차에 가입하는 보험인데 가입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낸다?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보험의 성격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내 차도 차고 내 몸도 몸이지만 상대방의 차량도 수리해줘야 하고요. 상대방의 병원비도 내줘야 하겠죠. 그런 대인, 대물 사고에 최적화된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이 운전자 보험도 설명해 주세요. 네, 운전자 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을 12대 중과실에 관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신호 위반하지 않고 속도 위반하지 않으면 별로 필요 없는 보험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고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제 고객님 사례인데요. 자그마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시다가 보행자를 추돌했습니다. 크게 다치시진 않으셔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고였는데 그날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증인 사고기 때문에 약식 기소로 벌금 500만 원 받으셨고요. 물론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처리까지 마치셨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만약 보행자가 크게 다쳤다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게 12대 중과실입니다. 앞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서 500만 원, 600만 원이 한 번에 나가야 한다면 얼마나 부담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신 보험을 보면 운전자 보험이 이미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전자 보험이라고 다 같은 운전자 보험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특약이 없다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한 상품에도 수백 가지 특약이 들어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에도 꼭 가입하셔야 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 보험에서 꼭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특약들이 있을까요?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금액이죠. 부상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요. 보험사는 사망 시 최대 2억 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합의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거나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어둘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같은 금액의 운전자 보험도 같은 이름의 특약도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요즘 모 보험회사에서 많이 광고하고 있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기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하는 동안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차량의 속도, 운전자의 대응 시점, 이런 사고의 위중이나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네. 그냥 기다려야만 했죠. 그렇다면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 사고 조사를 할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지금 판매되는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입니다. 12대 중과실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데요. 벌금 3천만 원 준비되셨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에 이 세 가지 특약이 있다면 운전자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담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 시기나 금액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원짜리 특약 때문에 2천만 원 손해보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 이 특약만으로 충분할까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다른 말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상해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뇌출혈이 오신 고객님은 뇌출혈 진단비가 100억이 있어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는 상해 사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상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나운서분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질병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꼭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상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확률로 따져봤을 때는 상해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은 제가 알아서 하기보다 설계사분께서 이런 거 특약 가입하세요 하셔서 저는 그렇게 가입을 했었거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고객이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고객이 이런 특약 하나하나, 보험 하나하나 공부하고 찾아보고 가입하려면 차라리 설계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운전자 특약과 같이 상해 담보를 구성해야 한다면 어떤 담보를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모든 질병을 보험으로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상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하다가 손이 베었을 때 병원에서 봉합술을 진행하겠죠. 단순 봉합만 진행한 경우 당연히 상해 사고가 맞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어떤 담보도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보험에 절제 진단비나 절단 진단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술비는 어떨까요?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는 의사가 의료도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제, 절단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봉합술이 절제나 절단에 해당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 사고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전까진 그랬었는데요. 요즘 판매되는 보험은 봉합술이 지급되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창상 봉합술 담보인데요.
가입하신 경우 단순 봉합술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운전자 보험과 함께 가입해야 할 담보입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함께 가입하면 좋을 담보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로 창상 봉합술 담보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약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담보들을 좀 같이 가입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추천드릴 담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줄여서 자부상 담보입니다. 이름에 그대로 보험의 성격이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 정해진 치료비를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운전 중에도 탑승 중에도 보행 중에도 사고를 당해도 지급이 됩니다. 간혹 운전만 보상에는 담보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꼭 보장 범위 넓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죄송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이 가입 후 4일 뒤에 고속도로에서 전복 사고가 발생해서 목뼈가 부러지셨습니다. 그걸로 수술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이 안 되는 걸 걱정하시는데요. 상해 사고의 경우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가입했고 고객분들께 꼭 넣어드리고 싶은 상해 담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진단비, 상해 입원 일당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상해 준비 잘 하셨네요 라는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장기 손상 등 이 정도 가입해 두시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해 담보를 많이 넣어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생각할 때 항상 질병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십만 원대의 질병 보장 준비하시면서 상해도 꼭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서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담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창상 봉합술 담보, 그리고 이어서 방금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담보들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해보험을 이제 실제로 가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촬영 전에 간단하게 설계 한번 해봤습니다. 회사나 보험 상품명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상해보험은 연령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납입기간이나 보장기간 이거 원하시는 기간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시청자분들은 꼭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담보들로 구성을 했고요. 후유장애, 수술비, 골절, 입원 일당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다 넣어도 10,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담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다 넣어도 10,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입하게 된다면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험은 돈 내려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죠.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상품을 판매합니다. 오늘 제 고객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상해 사고는 이렇게 준비하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전 국민 취미생활, 낚시와 함께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등산이 있죠. 제 고객님들도 등산 많이 다니시는데요. 산행 시에 항상 조심해야겠지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사고도 없겠죠. 고객님 낙상 사고로 흉추 및 대퇴골, 골절되신 고객님이 계십니다. 2달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앞서 보여드린 설계와 똑같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 사고를 예로 얼마가 보상될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청구 시에는 꼭 담당자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상품에 이렇게 청구할 담보가 많이 들어있죠. 제가 설계를 잘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먼저 후유장애 1억 원 가입하셨고 장애 20% 진단받았기 때문에 1억 곱하기 20% 2천만 원 지급이 되고요. 골절, 대퇴골이 골절됐기 때문에 5대 골절까지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입원비는 어떨까요? 하루에 2만 원씩 지급되는 입원비 가입돼서 60일 총 12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수술도 하셨겠죠. 상해 수술, 골절 수술 110만 원 지급됩니다.
이렇게 총 지급된 보험금은 2,360만 원입니다. 보장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비싸진 않을지 좀 걱정이 돼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설계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모든 담보를 넣어도 보험료 1만 원대로 2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 저는 꼭 시청자분들이 1, 2만 원 추가하셔서 상해를 좀 튼튼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설계사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잠깐 짧은 기간 동안 모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도를 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 가입해야지 라고 조금 미루다가 그날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조금은 아쉽고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다가올지 모르니까요. 저희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상품 챙기셔서 상해 꼭 보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상품이나 담보가 바뀌고 도로교통법이 바뀔 때마다 따라가는 보험입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부족한 담보를 채우는 것보다는 기존의 보험을 정리하신 후에 새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식이법으로 예를 들면 기존 법정 한도 벌금 2천만 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10,000원짜리 한 상품 추가하셔서 부족한 벌금 1,000만 원을 추가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1,000만 원짜리 벌금 보험료가 몇백 원, 몇천 원 수준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보험을 최소 10,000원 이상일 때 판매하기 때문에 보통은 1,000원짜리 담보 때문에 10,000원을 추가로 더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존의 운전자 보험 정리하시고 새로운 보험에 몇백 원, 몇천 원 추가해서 다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3가지 칭찬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김진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내용 중에서 이 내용 꼭 말씀해 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개편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이 자주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2024년도 기준으로 과거보다는 건강검진에 대한 게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병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그다음에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한 인수 규정을 완화하지 않으면 신계약 자체가 거의 못 들어오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유병자 보험을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 유병자 보험, 맨 처음에 유병자 보험이 나왔을 때에는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됐었고요. 또한 가입 가능한 특약 자체는 입원 특약과 수술 특약밖에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병자 보험들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유병자 보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 진단비도 이 유병자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보장은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을 하시고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 내가 병력이 있어서 보험이 가입이 안 되겠지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되 한 회사만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알아보신 다음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하신 후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험 셰프 김진수 전문가님께서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팁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칭찬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